원격 교육을 위한 저작권 안내사항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 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수업 중에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2020학년도 살레시오 중학교 2학년 진로생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차시 수업이고요. 오늘은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시작해야겠죠. 안녕 살레시오. 네, 안녕 신부님이라고 인사 반드시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약이 도대체 언제 하는 건지 이제는 생각하는 것도 많이 힘이 듭니다. 계속 연기가 되어서요. 계약해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학교는 자연스럽게 다시금 또 원격 수업으로 진행될 것이고 대부분에 있는 친구들이 2주간 격리가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코로나19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영상 나중에 영상을 보내주시면 그 영상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등교하고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지 영상 슬기로운 학교 생활 만들고 있으니까 그 영상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다시금 되새김 하는 시간입니다. 빨리 계약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한 수칙을 스스로 지켜나가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것, 공공장소에 가게 되면 늘 마스크를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출하시고 나면 바로 그냥 다른 것들 음식 같은 거 섭취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면 손과 발을 꼭 씻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과 발, 얼굴 그렇게 꼭 씻었으면 좋겠어요. 귀 뒤에 이르는 것까지 다 씻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머리카락이나 이런 얼굴 속에 붙어있는 그 균들이 다시금 여러분들 얼굴을 만지게 되고 입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세면 꼭 해주시고요. 손 씻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가족들이 외출하게 돼서 외식을 하게 된다면 늘 화장실에 가서 깨끗하게 비누로 그 손 세정제로 늘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여러분들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연습, 여러분들 몸에 이제 습관이 배워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도록이면 많은 곳에 가지 않는 건 필요하겠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 온도 체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온도기가 있다면 늘 매일 체크하면서 37.5도 미열이라고 하는데 그 열이 넘는지 안 넘는지 늘 체크해 주시고 넘는다면 1339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해 주셔서 이 위기를 하루빨리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생각할 거리 2화예요. 여러 장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우인지 늑대인지 모르겠지만 이 머리가 빠지지 않아서 살이 엄청 많이 빠졌죠. 말랐어요. 마른 이유는 뭘까요? 먹지 못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사진 볼까요? 비닐막 속에 쌓여있는 이 새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북극곰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얼음 위에 있는 바다 표범이나 바다 코끼리 이것들을 잡아 먹어야 하는데 잡아먹지 못해서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은 북극곰을 지금 보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후손들은 북극곰이라는 존재를 박제로만 동물원이나 이런 박물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네, 그 누구도 빼줄 수 없죠. 손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발로만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걸쳐져 있는 이 많은 쓰레기들, 우리 인간이 버려진 이 쓰레기를 머리 뿔에 그렇게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가겠죠. 아이가 이런 음식 비닐, 음식물 바닷속에 살고 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해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이 바다 거북이 언젠가 죽었겠죠. 이런 아픔들의 사진들을 볼 수 있어요. 앞선 두 사진은 여러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 생각거리 1화 두 개 사진이었죠.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과제를 여러분들 했으리라 생각해요. 코로나 관련 사진이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꼭 해주세요. 지금은 확인 않겠지만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나누고자 할 것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에는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그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주장하면서 제대로 된 설득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분명 경쟁력 있는 사람,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앉아서 공부만 잘하는 사람 말고요. 나의 사고에 대한 정리는 분명 4차 혁명 시대, 산업혁명 시대에 매우 필요한 능력이 될 것이니까 내가 생각하고 그걸 정리하고 그걸 풀어내면서 그것들을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그 여러 장의 사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노트 반 페이지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계약하면 반드시 물어볼 거니까 창피당하지 말고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틀 주제, 앞선 사진들 여러 개의 사진들이 있었죠. 그 여러 개 사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타이틀 주제를 정하라고 하면 그 사진들을 종합하고 정리해 볼 때에 제목이 무엇이 될까요? 제목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정해볼 수 있겠죠. 인간의 탐욕, 온몸으로 퍼진 암말기, 온 지구에 퍼진 암말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피해, 가해자 인간, 피해자는 지구, 편리함이 가져온 위험 등등 수많은 제목을 붙이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수많은 물건들, 특별히 그 물건 중에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몇백 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플라스틱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더 이상 지구를 얼마나 더 이상 더 아파하는지 모를 정도로 지구를 계속 아프게 만든 거예요. 지금이 아마 최고의 맥스점의 고통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최고의 고통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편하고자 했던 많은 행위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지구를 최고의 고통을 주는 그런 행위로 만든 거예요. 누구는 편하고 그리고 지구는 죽고 계속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누군가에게서 온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지구가 속삭였지만 여러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를 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를 외쳤을 때 여러분은 오히려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벌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일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도와달라 외쳐왔습니다. 대규모의 홍수로 외쳐도 여러분은 듣지 않았고, 불타는 화염으로 외쳐도 여러분은 듣지 않았고, 강력한 폭풍과 돌풍에도 여러분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양의 생물들이 해양 오염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지구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심각한 경고에도, 혹독한 가뭄에도 지구가 얼마나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욕심은 멈추지 않고, 나는 여기에 여러분을 벌주러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일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제발 이 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지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더 이상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을 멈춰주세요. 싸움을 멈추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해 보세요. 지구와 그 안의 모든 생물을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혹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으로 오게 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어찌 보면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괴물일 것입니다. 부메랑이라는 건 부메랑이라는 것은 던지면 결국 던진 사람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메랑은 그렇죠. 부메랑이 속성이죠.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는 한참이 지나 부메랑이 되어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인간이 편하자고 했던 수많은 지구의 환경 오염, 그 행위 자체가 결국 지진과 해일, 태풍, 이상기온,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의 부메랑으로 변해서 우리에게 칼끝이 되어,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이야기하지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각들을 하고 그 생각들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삶에 여러 가지 것들 제시해 주지만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한번 정해 보시고 그리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실천하면 여러분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학교를 등교하게 되면 여러분들 쓰레기 막 버리게 되는데요. 분리수거, 캔은 캔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에 반드시 버려주는 것 필요합니다. 가진 것도 많은데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어폰이 필요합니다. 무선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이 필요해요. 그런데 음악은 얼마 듣지 않아요. 그냥 일반 이어폰으로도 들어도 되는데 꼭 굳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보여주기에 좋으니까 보여주어야 할 물품인 것처럼 그렇게 꼭 사게 되는 충동 구매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일회용 용기나 도구들, 종이컵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아야 하겠죠. 음식을 과하게 벗어 남기지 않았으면 급식소에서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들 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것을 사랑으로 아꼈으면 아껴서 사용하는 거죠.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아끼고 정말 내 것이 최고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조심조심 다뤄주는 것도 매우 자원 낭비가 되지 않는 좋은 길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면서 실천하는 건, 걷는 것을 실천하는 것, 건강에도 좋아지고 자연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버리지 말고 꼭 재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자회에 아나바다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건 역시 아주 좋은 행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작은 실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구를 위한 길이고 곧 우리를 위한 길이라는 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길이 누구를 사랑하는 길이죠? 곧 나를 사랑하는 길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2학년 지난 시간 복습해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스승의 날 함께 그때 지내보자고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14일이 그 전날 15일이 스승의 날이었고 우리가 14일날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 칼 코어에 아직 나무 그림 그리기 보낸 사람이 5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빨리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스승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스승의 날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담임선생님들 그리고 지난 담임선생님들께 메시지 보내면서 스승의 날 감사드립니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런 인사를 꼭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해도 드리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들어가기 전에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약하기 이전에 많이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코로나19 조심하시고 라는 그런 메시지 꼭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참된 스승을 만나는 것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못 만나셨다면 굉장히 안타깝고요. 여러분들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부님은 중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이 생각이 많이 나요.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키도 굉장히 작으신 분이셨는데요. 임동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그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요. 졸업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선생님에 대한 은혜 잊지 않고 있고, 그 사랑을 아마 내가 받았던 그 사랑, 그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아마 쏟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것이 아마 제 스스로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사랑을 주는 것, 그게 내가 스스로 갚을 수 있는 은혜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영상이 3개가 있었죠. 영화의 전편을 보신 혹시 친구가 있을까요? 전체를 다 보신 친구가 있나요? 시간이 없어서 아마 다 보지는 못했지만, 빅브라더라고 하는 이 누구죠? 견자단이 나오는 그 영화, 해병대 출신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는지 선생님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재밌는 영화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덤 라이터스라고 되어져 있나요? 그 일기를 통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일기를 정말 일일이 꼼꼼히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댓글을 달아주고 빨간펜 선생님처럼 이렇게 달아주는 그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을 얻고 정말 교육을 잘 받고 있다는 것,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는 것 매우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농구인데요. 코치 카터. 눈을 가리면 뭐죠? 이렇게 가리면 궁예가 아니고 뭐가 되죠? 네, 어벤져스의 쉴드 요원이 되게 되는데요. 사무엘 잭슨이라고 하나요? 이 사람이 코치 카터로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만년 꼴등인 팀을 정말 농구에서 아주 가장 큰 팀으로 빅 팀으로 만들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영화의 스승님들 모두가 자신의 제자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후회하면서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 이 선생님들 모두가 다 그랬다라는 거죠. 사랑했다라는 것. 우리 선생님들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다, 저와 고등학교 성모함 신부님도 없는데요. 이 선생님들 가지고 있었던 것, 특별히 창의 융합 수업을 해가지고
받아온 문화상품권 있습니다. 이 문화상품권을 고등학교 선생님은 고등학교 성모관님 신부님께, 신부님은 중학교 성모관 신부에 저에게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기증을 해서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갔어요. 상품으로 썼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친구들에게 책을 사줬고 그랬습니다. 책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책을 사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선생님들 모두가 다, 설리수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모두가 다 그 앞서인 선생님들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잘 충실히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체 선생님 상 받는 장면인데요. 원격 수업도 선생님의 의도대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원격 수업도 잘 들어주시고요.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면서 만나게 되는 날 더 기쁘게 만나고 선생님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참으로 좋겠죠. 아무런 사고 치지 않고 말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는 곳 광주의 역사, 여러분들 좀 전에 얘기했죠. 역사 중요하다. 역사를 아는 거 중요하다는 건, 역사를 알고 그 역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더 나아가 그 역사에서 알게 되는 많은 공감해야 할 그런 사건 사실들을 공감하는 건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목표입니다. 특별히 광주 지역의 현대사를 아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죠. 네, 1900년도에 있었던 3.1운동도 필요하겠지만, 3.1 만세운동인가요? 광주 학생 운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최근의 지역의 현대사를 아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광주광역시의 역사인, 광주시의 역사인 5.18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거예요. 올해가 40주기이기 때문에. 왜 40주기이기 때문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트를 찾다 보니 5.18 교육 자료라는 곳에서 참조하여서 5.18 교육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5.18 그 재단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5.18 교육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참조해서 그 자료를 이렇게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 텐데요. 우선 영상 하나 보고 계속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한번 계속 이어나가 볼까요? 영상 이거 캡처하셔가지고요.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다 보셨죠? 네, 이 영상이 그 영상이에요. 유튜브에서 나왔던 영상이 이 영상인데요. 특별히 그 전 슬라이드에서 영상을 여러분들 확인했으니까 다음 영상 또한 이어지는 이 자료에 대한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노래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도 같이 부르면서 배움 활동과 배움 정리를 영상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 영상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플레이 해주세요. 해방 이후 분단과 휴전 상황의 혼란을 틈타 정권은 장기 집권 야욕을 드러냈고 군대를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힘이 커진 군인들, 이 중 권력을 탐내는 정치 군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무력을 이용하여 정권을 빼앗는 사건을 쿠데타라고 하는데요. 1961년 박정희에 의해, 1979년 전두환에 의해 대한민국 근대사에 2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군인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온갖 비리와 독재, 국민들에 대한 탄압을 저질렀고, 이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은 절실하게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979년 전두환과 정치군인들이 일으킨 12.12 쿠데타와 동시에 계엄이 선포되자 전국에서 군사독재 타도를 외치는 국민들의 요구가 타올랐고, 이에 무력으로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전두환은 군대를 동원합니다. 전국의 시위의 분위기는 잠시 주춤했지만 광주와 전남에서는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볼 수 있었어요. 특별히 역사적인 배경으로 쭉 흘러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역사적으로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큰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특별히 그 5.18 역사 안에서 왜곡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하겠죠. 특별히 광주에 사는 우리들에겐 더욱더 더 필요한 일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 역사적 진실을 알아내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더불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었는지, 누군가
어떤 사람이 군대에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역사성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성이 있어야 하니까 진실된 사건들을 알아내는 것, 누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것들을 알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티베르 천주교 광주 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전두환에게 용서를 청할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어요. 정말 죽기 이전에 정말 자기가 죽인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그 명령을 내렸더라면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 지금 한시라도 더 빠르게 잘못했다, 내가 이런 명령을 내렸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는 건 매우 필요하죠. 하느님 앞에 서기 전에 그렇게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개인적으로 가지면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두환이 그럴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나오는 5.18은 무엇이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그 표를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와 아래의 괄호를 채우는 것이 여러분들 과제입니다. 오프라인 계약하면 여쭤볼 거예요. 위에 아래가 누구누구야, 5.18은 무엇이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너의 답변을 이야기를 해봐, 듣고 싶어 라고 이렇게 여쭤볼 거니까 꼭 노트에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5.18 이번 시간에 5.18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5.18의 왜곡된 그러한 점들과 진실, 5.18이 어떻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실되게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차시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시에는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투표를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시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한 주간도 건강히 행복하게 지내다가 오프라인 계약하고 나면 찐하게 그렇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고치지 마시고요. 부모님께 효도하시면서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